안녕하세요. 저는 차남에게 시집을 간 그래서 특별히 시집살이 걱정은 안 했던 38살의 주부입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우리 친정 엄마는 본인이 장남에게 시집가서 고생을 하셨던 거로 딸인 저는 좀 편히 살길 바라셨어요. 내 시어머니 될 분은 그렇게 장난만 이뻐하신다고 차라리 잘 됐어. 엄마가 그렇게 아들만 집착하면 며느리 될 사람만 피곤한 법이야. 내 할머니를 봐라.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내 아빠를 못 내려놓으셨나? 그러게. 근데 우리 아주버님은 아직까지 직업이 없더라. 말로는 뭘 자꾸 알아보고 사업을 구성 중이라는데 그건 좀 창피하지 거 같아. 남편 말론 그걸로 어머니랑 아주버님이 곧잘 싸운다 그래. 말 맞다나. 아주버님은 변변찮은 직업이 없고 시댁에서 그냥저냥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결혼식 때도 그닥 호의적이지 않았고 동생인 우리 남편과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아주머님은 어쩌면 더 예뻐하는 이유는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누가 봐도 어머니 아들처럼 생겨서 더 정에 가시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별탈 없이 지내고 있던 와중 명조를 맞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까다롭게 굴지 않으셨어요. 내가 며느리를 생전 처음 들려보니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집도 좁은데 여기서 뭐 복잡복잡하지 말고 너들 먹고 싶은 거 해와라. 아내 어머니. 그럼 전이랑 국이랑 갈비찜 같은 건 제가 해갈게요. 그렇게 해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럼 명절날 보자. 일찍 올 것도 없어. 이러니 저는 마음이 편해져서 전날 분주하게 준비를 했고요. 당일날 일찍 가서 어머니를 도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진 거예요. 아버님이 등산 갔다가 오셔서 씻고 안방에 들어가셨는데 도통 나오시지 않으시더군요. 아버지, 왜 안 나오시지? 아버지, 이제 나와서 식사하세요. 아버지, 엄마. 아주머님이 당황해서 내지르는 소리에 다들 놀라 안방문을 받고 문 뒤로 쓰러져 계신 아버님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다들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 아버님은 무척 곤란하고 괴로운 얼굴로 힘들어하며 계시더군요. 결국 이때 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넣을 것 없이 아버님을 챙겼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근처 병원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결과를 듣고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세상에 명절이랍시고 그러게 누가 그 새벽에 등산 가라고 하디 명절날 마누라가 상처를 띠고 이제 나이 먹어서 같이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저는 상견례를 거쳐 신혼 때 인사하러 드나들 때만 해도 시댁의 요런 분위기를 전혀 잃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자잘하게 불만을 갖고 계신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튼 엄마, 그만해. 이 사람도 본 앞에서 아버지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아프잖아. 큰일 날 뻔한 때 혈관이 막혔다고 하잖아. 아이고, 내가 이 방정을 너무 떨었네.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마라. 내 말 다 하나도 못 들은 걸로 해내. 어머니,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이렇게 아버님 상태를 보고 하느라 병원에서 하루 온전의 시간을 다 버렸고 다들 오후쯤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집에 와서 대충 먹었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며 가족 모임도 흐지부지 끝나고 만 거죠. 근데 이때 음식을 싸주면서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정훈아. 너네는 다들 포엔 들었어. 며느리, 너도 결혼 전에 들어둔 거 있어? 나는 엄마가 예전에 들어둔 거 하나 있잖아. 혜준이는 보험 있어. 저도 우리 엄마 아는 이모한테서 따로 들지 않아도 돼요. 에휴, 이번에는 내 아버지 저렇게 쓰러지신 거 갑자기 돈 나가려니 보통이 아니네. 엄마 아버지도 보험 최근에 뭐 하지 않았어? 한 2년 전이었나?
그거 다 청구해서 나오지 않아 그러겠지. 하여간 사람은 아프면, 특히 늙어서 아프면 진짜 다 돈이야. 너희들도 이참에 좀 더 드러나라. 이날 저희는 어머니가 병원비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서 명절 용돈에 얼마 더 보태서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앞날이 걱정되셨는지 우리 보고 계속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라고 하시더군요. 아, 그쪽으로 저도 안 들어두긴 했는데 그럼 둘이 하나씩 들어 놓을까요? 그래, 월에 몇만 원 하잖아. 이쪽에 아주 잘해주는 지인이 있어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전화 오면 받아서 꼭 계약해. 그런 덕에 며칠 뒤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랑 잘 아는 동생이라는 남자분께 등록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랑 제가 잘 알아요. 친동생, 친누나 같은 사이지. 정은이도 아주 잘 알고만이야. 우리 며느님이 이번에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거예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때 아버님이 눈앞에 쓰러지신 걸 봐서 그런지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된통 혼났지만 보험은 그렇게 건너 지인한테 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지인이면 나중에 보험 청구하면서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말하려고 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슨 며느리한테 타자자 부을 들라고 하는지. 원 남편 아픈데 걔도 뭔 저라니 몰라. 근데 이번에 나도 헉하고 놀라긴 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 아버님은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답니다. 저희도 한번 뵈러 갔고 인사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 찰나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고 있잖아. 혜진아, 내가 이번 명절 때 보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다. 내 아버님이 저렇게 쓰러지니 너무 당황해 가지고. 네, 어머님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말이야. 우리 집이 1년에 제사가 3번 정도 있어. 결혼 준비하고 요번에 하도 바빠서 말을 못했지 뭐야.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하고 제사라니 무슨 제사라는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걸 꼭 참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 제사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정은 씨한테 못 들었는데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하나도 내키지 않는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은 무진정 복잡해졌는데 어머니는 제 예상이 몇미 뛰어넘는 답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런 타입의 시어머니 있다는 걸 이날 처음 알게 됐답니다. 저희 있잖아. 너도 알겠지만 아버님이 지금 여러 아프잖아. 집에 환자가 있으니 막기름 내 풍겨가면서 음식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정훈이 내 모들은 죽어도 지들 집에서 제사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그리고 아버님 관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인데 너네 집에서 하면요? 어떨까? 네, 저희 집에서요. 그래, 1년에 3번이라고 하지만 다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날이야. 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알 것도 없어. 저번에는 명절 준비한 것처럼만 하면 되거든. 너 해온 음식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해왔더만. 어머니의 이런 칭찬이 저는 하나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고 너무 불쾌하게 들렸어요. 저기, 어머니, 저 혼자 결정한 일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당장 직장을 쉬고 있지만 복직할 수도 있고. 일단 남편과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쓱 빠져나가는 저를 바로 간파하셨는지 어머니는 절대 저를 놔주지 않으시더군요. 에이, 가서 생각해 본다고 뭐가 달라지니? 지금 여기서 얼른 정하고 같이 달력 보면서 날짜 맞춰보자. 그렇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야. 당장 다음 달이거나. 저기,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요. 그래, 얼마나 갑작스럽게 내가 많이 도와줄게. 이번에 내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어머니, 정말 저희 집에서 그렇게 쭉 하시는 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바로 잘라서 거절했답니다. 그래, 왜 안 되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네,
시아버지, 저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잖아. 여기서 어떻게 기름칠하고 고기 굽고 사람을 불러들이고 해?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니까 생각을 좀 넓게 해야지.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어느새와 곤란하게 이 광경을 보더니 결국 결론을 냈어요. 저기, 엄마, 알았어. 이번 제사는 우리 집에서 할게. 저는 이 말에 남편을 바로 째려봤어요. 근데, 엄마, 이번 한 번만이다. 아버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미리 약속이 안 된 내용이잖아? 딱 한 번만 우리 집에서 하고, 그 뒤로는 하던 대로 하자. 자, 이렇게 정리하자. 됐지? 그리고 일어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대충 인사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엔 슬쩍 짜증이 났지만 이렇게 안 하면, 어머니는 절대 포기 안 하고 다 저한테 밀어붙이실 기세라고 이야기를 알면, 저희 친정엄마는 노발대발 하시게 뻔해서 굳이 안 해도 좋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오래 겨져 먹기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남편은 막상 우리 집에 아주 잘해줬거든요. 혜진아, 할아버지 요양원 입원해 갈 때 내 차로 장문을 모시고 가자. 매번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며 내가 이번에 휴가 낼게. 정말 그렇게 부탁해도 돼? 괜찮아. 나 전에 출장할 때 그쪽으로 많이 다녔고 맛집도 많이 알고 그 요양원 지나가면서 자주 봤어. 간만에 당신이랑 장모님 데이트도 하고 나도 점심도 타고. 그럼 좋지. 이렇게 저한테 맞춰줬던 기억이 있고 엄마도 아름다워를 예쁘게 봤어요. 이번 일도 남편, 딸은 교통 정리를 잘해준 느낌이라 참고 제사를 치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댁 제삿 날이 됐어요. 저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 시댁 고모님들 세 분이 오시고 그쪽 가족들도 아버님과 어머님 아주번까지 다 오셨어요. 인사드리고 있는 와중에 큰 고모님께서 선을 꼭 잡으시며 기특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냥 허허 웃고 있는데 이런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고모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 집에서 매번이요. 우리 조카의 며느리 집에서 이 집 매번 한다며 주소 찍어준 거 잘 조장해 놔야겠어. 아까 오면 햇번 했거든. 저희 집에서는 오늘만 하고 앞으로는 원래 하시던 대로 어머니 댁에서 할 예정인데요. 옳게 말로는 조카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저랑 제사 준비를 같이 했고 저 못지않게 엄청 분주했는데요. 말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왜 하필 이때 어머니는 아버님과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늦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전화로 다 알려주시긴 했어요. 결국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어머니를 기다렸고 뒤늦게 도착하신 어머니와 아버님 모시고 잘 치르긴 했고요. 뒷정리하면서 재빠르게 어머니께 물었죠. 마침 뒤에 큰 고모님이 계셔서 삼자대면이 된 셈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 매년 제사를 하신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엄청 당황하더니 제 뒤에 큰 구마님 눈치를 보며 저에게 막 뒤집어. 그 목이 타지 저는 이걸 절대 그냥 넘길 수 없기에 바로 물었어요. 어머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실갱이를 벌이면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랬잖아. 이제 며느리 내오면 된다고 둘이 뭐 얘기가 안 된 거야? 저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말이 거세지면서 이 싸움은 이상한 쪽으로 불이 붙어 버렸어요. 저와 어머니가 아닌 고모님들 어머니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들이 나한테 바하는 게 너무 많다고요. 나도 한갑이 넘었는데
같이 늙어가는 남편 병에 이놈의 사는 도통 없애지도 않고 이렇게 대줘야겠어요. 진짜 너무 버거워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고모 애들 집에서 하시던죠. 옳게 말을 참 믿게 한다. 꼭 제사 잘 지르고 나서 다 파에게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겠어. 부모님들 셋이 나서자 결국 어머니 편 된다고 남편이 나서게 됐어요. 저기, 고모 아버지 아파서 엄마가 보잖아요. 저번 명절에 쓰러지셨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사까지 계속 연하긴 힘드시다고요. 이런 와중에 아주머님은 전이나 집어먹고 계시고 본인은 장가 안 갔겠다. 제사에 있어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런가 봐요. 결국 부모님들이 한수 접었고 그날 윗집에서 내려와 뭐라 할 정도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는 없애기로 했답니다네. 다시 들이랑 또 대면 하나 봐라. 안 볼 거야? 이제 엄마도 할 만큼 했어. 그만해. 아버지 속상해 하시잖아. 이렇게 분위기는 얼추 마무리가 됐고 사실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어머니에 대한 응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충 묻어뒀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 역시 어머니랑 한동안 그이 볼일 없이 지냈는데요. 이제 명절이 다가왔고 정말 간만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나름 저도 지난 일은 묻고 반갑게 받았는데 사람은 어쩌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혜진아, 이번 명절부터 너희 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저번에 한번 가서 해보니까 거기가 넓고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고 음식하기 괜찮겠다. 그렇게 하자. 이번에 어머니, 그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제사 때도 이제 우리 집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근데 어머니는 어찌 그렇게 붙여넣을 핑계가 없으신지 저번에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무슨 여기서 전일고 뭘 붙이러 하려 그래? 우리가 간다니까 내가 이번에 잡는 해서 가마. 너도 만 없어. 명절 음식 잔뜩 해봤자 다 먹고 버리기만 하더라. 어머니, 진짜 정말 안 돼요. 그럼 이번 명절에 저는 안 갈게요. 그러자 어머니도 이때부터 슬쩍 짜증을 해지더군요. 내가 저번에도 뭐라 하려다 참았다. 왜 이렇게 어렵게 구니 너는? 아님 아까 아집도 해줬고 집행 몇 번 치르는 것 같고 이렇게 복잡하게 굴 거야네. 아주버님, 제발 엄마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하니 전 극구 반대했어요. 어머니의 활에 독은 셈이 되었고요. 어머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늦지막게 결혼해서 체력 안 좋고 그거 저희 집에서 치를 역에 안 돼요. 자꾸 집 얘기하시는데 저희 친정에서도 적지 않게 못했어요. 손님 맞는 게 음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 디스크도 있는 거 아시면서 그리고 초반에 이런 말씀 안 하시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 중 그 어느 것도 받아치지 못하겠는지 이땐 듣고만 계시더군요. 제사를 계속 저희 집에서 하자는 것도 한바탕 말이 나왔고 그때 다 덮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천명도 어머니 댁에서 했고 계속 저는 그렇게 맞출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는 듯 했지만 아니었어요. 바로 반박을 하셨답니다. 넌 어쩜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대들고. 저번에 나도 너한테 할 말 있었는데 참았어. 어쩜 정은이 구워 들리는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냐 됐고 정은이 좀 바꿔봐라. 저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누르고 옆에서 놀란 얼굴로 같이 듣고 있던 남편에게 핸드폰을 넘겼어요. 그러나 다행인 건 남편은 제 편을 들었다. 엄마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진짜 이런 일 좀 만들지 말자. 엄마, 저번에 깔끔하게 얘기했잖아? 제사도 그렇고 그냥 엄마네 하면 돼. 여기 오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달라져. 남편이 선을 쫙 그어버리는 바람에 어머니 계획은 실패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엄연히 거절당한 입장이 된 것 같아서 앙심을 품고 있었나 봐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나 되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너, 이번에는 새벽까지 일찍 알아.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하는 만큼 나는 장소만 제공할 거야. 애지가 맡아야 하는 음식은 다 내가 해오고 그게 내 집에서 하기 싫다고 했거나 별 수 있냐. 어머니는 엄청 시비를 걸며 짜증을 내셨고 나는 일단 트집 잡히기 싫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감을 보니 어떻게 잘못 먹었던지 아니면 너무 고요해서 그런지 너무 담백히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당신 너무 무리한 거 같은데 괜찮아? 몸도 안 좋은데 너무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 괜찮으면 당신 이 음식 좀 어머니께 드려줄 수 있어? 내가 운전해서 갈까 했는데 속이 안 좋아 소화약을 먹었는데도 아직도 개운치가 않아서 남편은 이날 일찌감치 퇴근을 했고 명절 전날 바로 자기 본가로 넘어가서 음식들을 다 채우고 있었어요. 왔어요. 다 냉장고 안에 넣어 듣고 왔어 갔더니 엄마 없고 형도 없더라고. 형은 친구랑 해외여행 가서 내일 온대. 그렇게 저는 그날 일찍 잠에 들었으나 새벽녘에 배가 너무 아파 다시 깼어요. 응급실에 갈까 말까 하다가 화장실에 수탉이 옷가면서 속을 비우고 겨울도 잠들었답니다. 근데 아팠던 저나 저 때문에 잠을 설친 남편이나 둘 다 너무 했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이미 시간은 8시를 넘었고 새벽같이 오라던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라 불이 나게 준비를 했답니다. 가는 길 남편이 바쁘게 운전했고 저는 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쨌건 그나마 속이 가라앉았고 둘 다 빈속으로 시댁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마구 짜증을 내셨어요. 너는 내가 새벽같이 오라니까 넘었다. 대체 뭐 하는 거냐? 집도 치우고 좀 있다가 고모해. 식구들도 온다는데 나한테 이렇게 다 떠넘길 일이야. 이렇게 날선 소리를 듣는 와중에 안쪽을 보니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막 직전에 오셨는지 이제 겉옷을 정리 중이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썩 좋지 않게 보더니 바로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근데 아버지는 왜 안 내? 아버지, 며칠 전에 병원에 다시 입원했어. 엄마, 오늘 명절 지내느라 바쁘다고 해서 이따가 큰 구마가 모시고 올 거야. 그럼 음식이고 어제 여기서 해도 됐겠네. 왜 진짜 말을 안 했어? 아이 몰라. 내가 내 아빠만 간호하고 있는 사람이니 나도 일을 해야지. 일. 엄마, 무슨 일 하는데? 나도 요즘 보험일 배우러 다니고 있어. 왜지? 마누라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한테 관심도 없는 주제에 뭘 물어. 어머니는 돌연 우리 남편한테도 막 짜증을 내셨고 여행 갔다 이제 막 돌아와서 씻고 있는 남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잔뜩 성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들을 고치고 있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탁 쳐내고 요 일찌감치 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다 꺼내놓은 거 아니냐. 제일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덮는 척하고 그런 거 하지 마. 난 그런 게 제일 싫어. 그런 와중에 누군가 배를 눌렀고 아버님과 큰 고모 작은 고모 식구들이 왔더라고 해요. 저는 얼른 가서 이분들을 맞이했고 인사하면서 자리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들어올 때 쳐다보지 않으시더니 평소 그렇게 욕하시던 부모님들이 들어오니 엄청 반기시더라고요. 고모들 어서 와. 요 사람 데리고 오느라 했었어요. 하여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말이지. 그리고 명절이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니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모들께 부탁한 거야. 정말 고마워요. 이래저래 상에 차려줘서 다들 먹겠다고 앉았는데 자리가 애매하게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작은 고모님이 부부까지 와봅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베란다에서 웬 협탁을 꺼내서 상옆에 탁을 걸치시고 저를 보고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원이는 내 옆에 바로 붙어 앉으면 되고 혜진은 너는 거기 앉아라.
고 모두들 어서 들어와요. 다 식으니까 그래. 그리고 너는 이거나 챙겨 먹던지 해라. 어머니가 저에게 대충 던지듯이 휙건네신 건 바로 햇반이 이거예요. 이걸 뭘 챙겨서 먹어요? 어머니 아까 밥 따르면서 못 봤어. 지금 밥 다 덜 온 거 없잖아. 새로 하기도 귀찮고 나 오늘 다 귀찮다. 그냥 대충 이거 돌려 먹으면 되지 혼자 못 하겠어. 귀하신 몸 나 내야지요. 그러면서 햇반 껍질을 쫙 뜯더니 전자레인지에 우겨놓고 코드를 꼽아 버리시고요. 자, 띵하고 올리면 내가 알아서 꺼내. 먹어, 자들. 얼른 먹자. 이거 맛있어. 이거 나물도 내가 무친 건데 새 출름하고 맛있다. 요거부터 먹어봐라. 어머니는 저한테 햇반만 전수하고 고장 보는 앞에 있는 아들들 챙기시더라고요. 전 여전히 체기가 남아있고 허리는 디스크로 아주 앞뒤가 다 아프고 고달픈 상황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전날 꼬박 우리 집에서 거의 하루를 다 버려가며 음식을 만들었고 저녁쯤 채에서 속이 완전히 다 비어버렸는데 햇발 하나 팅하고 던져버리는 시어머니는 대체 뭔가요? 이 상황이 멍청이 당하기 싫어서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예, 하고 맞춰 들었더니 이렇게 된 거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새벽에 응급실 갈 뻔했어요. 음식도 이만한 인원들 먹을 거 어제 내내 마트 들면서 재료 사다가 만들고 채워놨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취급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따박따박 따지자 어머니는 평소에 그 당황하고 화내며 짖는 표정을 지으며 또 막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자리도 이런데 아무렇게나 구석에 낀 개기 하시고 아까 햇반도 저한테 던지신 거 맞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제지하는 거예요. 재수씨, 어른한테 그렇게 말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전에도 한술이 알아다 참았는데 그냥 조용히 드시죠. 어른들 계시는데 왜 이러는 건지 참. 여기에 제가 나서려 하니 남편이 뭐라 하고 슬슬 이쪽 자리는 시끄러워졌다고. 맞는데 왜 형이 나서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이 음식들 어제 종일 준비한 거이 사람이야. 형이야, 말로 모르면서 나서지 마. 이 자식이 건방지게. 잠깐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올가 너무 했구만. 조카 며느리가 어제 이 많은 음식을 혼자 다 해온 거야. 아이고, 그럼 올 이렇게도? 그냥 오늘 병원 같이 와서 남편을 챙겨 갔어야지. 남편도 없이 한가하게 올케는 뭐 했대. 며느리가 다 해주고 편한 세상이구먼. 아이, 고모 왜 이래요? 진짜 고모까지 지가 해오겠다고 한 거예요? 고모는 끼지 마세요. 정말 이러면서 어머니는 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절대 제가 순수하게 다 해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집으로 명절 행사를 미루려고 하니 그게 싫어서 한 건데 말이에요. 어머니 딸리는 본인 신우가 얄미웠는지 몰라도 그 화풀이를 자꾸 저한테 퍼보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아프니 입원하며 도리도 하고 명절도 좀 치르했더니 요게 깜찍하게 악을 쓰고 안 한다고 버티고 있던 거예요. 뭘 며느리가 다 해주고 편해요? 나는 잘못 들어서 지금 후회를 100배 비하고 있구만. 저는 이 말에 눈이 번쩍되어 어머니를 노려봤고 남편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났는지 나서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다가 정이 저놈도 가더니 아주 애를 다 패려놔가지고 마누라 편들고 나랑지 형한테 아지 대드는 거 아니냐고요. 고모가 뭘 한다 그래요. 내가 애들 아범 챙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뭘 알기나 해요. 며느리한테 아지 이렇게 무시당하고 아들도 뭐라 하고 진짜 서러워서 그러자 남편이 결국 제 앞에 있던 협탁을 발로 걷어차서 우당탕 엎어져 버렸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그냥 못 듣고 있겠다. 정말이 못된 놈의 자식 좀 보게.
이런 걸 내가 자식 놈이라고. 이봐요. 고모, 내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산다고요. 집이 아주 개판이야. 엉망진창이라.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가방에서 뭔 사진 같은 걸 제게 꺼내더니 반이 노인상 위에다가 탁 하고 얹어놨어요. 그러니 일제히 다들 그쪽으로 시선이 갔고 뭔가 싶었죠. 뒤운 남편의 설명에 저는 물론이고 여기 있던 일동은 다 눈이 말도 못하게 커졌어요. 엄마, 듣자 하니까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조용히 엄마랑 둘이서만 얘기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어. 엄마가 사람이야? 뭐, 애들 아버지가 아파서 간호를 해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도리도 안 한다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아버지한테 뭘 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뭘? 아버지를 돌봐. 며느리고 자시고 부부가 일단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넣는데 저는 멍이 그 사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어머님이, 다른 한 명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허옇게 질린 모습을 보니 대충은 알겠더군요. 이게 뭐야, 정훈아? 너는 왜 그렇게 화를? 이게 뭐야? 이게 누구래? 이거 올케. 아니야. 남편이 던져낸 사진은 웬 대형 칼국수집에 어떤 60대 아저씨와 아줌마가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전 뭔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고 곧 얼마 안 돼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어머님과 그 건너 남자는 누군지 몰라도 아버님이 아닌 건 확실하다. 걸 알았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아니냐고. 이 옆모습이 뻐른 머리에 눈썹 분신까지. 엄마 맞잖아. 아니라고 해봐. 난 진짜 아버지. 저렇게 아픈데. 솔직히 나는 오늘 고모 오시는 줄도 몰랐어. 조용히 엄마한테 경고할까 했는데 이건 아니지. 엄마가 알아서 무덤 판 거야. 이건 어디서?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돌본다고 말라고 다녀. 결국 이것 때문에 다들 웅성웅성거리고 작은 고모님이 그 사진을 확 낳고서 아버님과 고모님과 나란히 있는 자리에 그걸 들고 가셨어요. 아버님도 흐릿한 눈으로 그 사진을 보시더니 퍼뜩 눈을 뜨고 어머니를 쳐다보더군요. 이때 저에게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는 내 대학 동기 정민이 걔가 그렇게 우리 집 들락거리던 앤데 애가 잘못 봤겠어.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엄마 아니야. 애가 구리 쪽에 칼국수 먹으러 갔다가 엄마 봤다고 전화가 왔어. 설마 했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 얘야, 우리 아버지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겠지. 두 분 금술이 너무 좋으시다. 나 정말 충격받았어. 엄마, 이 아저씨 그 아저씨 맞지? 보험하는 삼촌. 엄마가 아는 모한테 보험 소개받았다는 그 영희 삼촌인가요? 남이 리쪽 칼국라고 하니 거길 드나들면서 그 핑계로 삼촌인과 뭔가 하는 보험사 아저씨랑 만나신 건가? 별 생각에 다 들더군요. 그러고 보면 초반에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우리한테 보험 들라고 연결해 주신 분도 그 아저씨가 맞긴 하거든요. 당시 저희 도로는 삼촌이라 부르라 했고 지인이라 대충 소개하시니 그런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랑 따로 시간을 보내고 저렇게 손도 맞잡는 사이 남편이 아닌데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었어요. 엄마, 그냥 아버지 쓰러지고 아프니까 다 하기 싫지. 근데 왜 자꾸 얼어 죽을 아버지 걱정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를 팔아 제사도이 사람한테 넘기려 하고 그거 없었으면 됐지. 명절까지 못 넘겨서 안달에 그래놓고 애만 사람한테 화풀이야. 진짜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다. 나 정말 참다 안 되겠어서 이렇게 다 까버리는 거야? 엄마는 반성 좀 해야 돼. 이 와중에 아버님은 눈을 질끈 감으셨다. 겨우 한마디를 토해내셨어요.
나 이제 집에 더 못 있겠다. 나가게 좀 해줘라. 모님과 작은 고모님은 황당한 얼굴로 쭈쭈뼈 움직여 아버님을 움직였고 다들 나갈 준비하시더군요. 저 올케 언니, 우리 이만 갈게요. 자리 옮겨야겠어요. 좀 도와줘요. 아주버님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침묵이 이상하게 돌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제 어깨를 잡더니 일어나자군요. 우리도 가자. 일어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너무 지쳐서 잠들었고 다음 날이 돼요.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젯밤 늦게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는 거기에 계신다 그러고 내가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내가 모시러 가겠다 하니 괜찮으시대. 일단은 상황이 좀 심각해. 나도 이럴까 봐 말을 심할까 했는데 엄마 진짜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였거든. 다들 뭐라고 하시는데 그게 고모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아버지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 지금 아프신데 하루하루 집에서 누가 신경 쓰고 음식도 봐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서 병원에 가 계시는데 엄마가 사고를 친 거잖아. 아버지는 이제 다 그만하고 싶다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야는 고모들이 엄마, 아버지를 이혼시켰으면 좋겠다고 해.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 쪽 재산이 좀 있잖아. 고모들 염려스러울 있지? 아버지 저러다 잘못되시면 엄마가 그거 받아다가 엄한 됐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큰 고마가 얘기 잘했다고. 그날 아니었으면 어떻게 본인들이 알았겠냐고 하셔서 그러고 보니 고모님들 입장에선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대충 정황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아파서 알아 누워있다 보니 어머니는 절대 본인의 바람이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 말로는 그 보험 삼촌을 알게 된 게 2에서 3년이 됐다고 하니 관계가 오래됐겠죠. 그렇게 아버님 병원에 드나드는 척 근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아저씨랑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 더 어부려. 제사도 저한테 미다 없앴는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명절까지 저한테 넘기려고 했잖아요. 남편은 이후부턴 신경을 끄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는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테니 우린 더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형도 뭐 별 수 있겠어? 백수고 자기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생활비 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한테 나오는 건데 마버 살게 되면 형은 엄마한테 못 붙어 살 거야. 엄마한테 나올 돈이 없거든. 그리고 아마 형이 철딱서니가 없다지만 아버지 저러고 누워있는데 그러고 나는 엄마가 좋게 보일 리가 없지.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더 길게 끌고 가게 될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혼은 빠르게 결론이 났어요. 왜냐면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최대한 빨리 해를 보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낌 때문이었죠. 아빠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지만 고모님들 돌아가며 간호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이사 이쪽에 붙은 아주머니 집오 많이 호전되어 어머니의 근황은 본인 외도로 이혼하게 된 거니 결혼 생활 수십 년에 대한 기여도를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답니다. 거기다가 아버님 몰래 돈 쓴 것도요. 많으셔서 고모님들이 독하게 다 찾아냈다고 하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랑 연락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 어머니도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70이 다 된 나이에 그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외관 남자로 인해 파탄당하고 재산도 얼마 못 받아 가셨다네요. 엄마는 지금 뭐 자기 험한 집에 산다고 계단 청소하며 월급 받는데 참아 죽겠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중애랑 둘이서만 얘기해도 됐을 걸 개망신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끊어버렸지. 당신 너무 속상했겠다. 내가 뭐라 더 얹을 말이 없네. 그랬더니 엄마도 며칠 뒤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전화한 거야. 사실 그 삼촌이랑 진작 헤어졌다. 이혼당하고 하시온 했더니 본인도 책 잡힐까 봐 연락 끊고 도망가 버렸대.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싶다고 하길래 글쎄 아주머님 연락 안 하셨나 보네. 형은 아버지한테 믿가 봐 연락 안 받아주겠지 뭐. 모르겠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엄마가 그렇게 저래 이뻐했건만
아직까지 연락 한 문도 안 했다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엄마 용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이건 엄마가 이해해줘야 된다고 하고 하어. 그리고 다음날 전화 오길래 차단해놨어. 나도 아예 닿을 마음은 못 들지만 당분간은 그래야 나도 숨통이 틀 것 같아. 이후로 저희는 둘이서 잘 살고 있고요. 많이 회복하신 아버님은 앞으로 절대 명절 챙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다며 그날 던절의 풍경이 너무 쓰가봐요. 나갔지만 어찌됐든 제사도 사라지고 명절도 사라지고 이제야 조용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명절이며 이것저것 엮여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만하다 생각해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